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에 이 두 분과 함께하죠. MBC의 이지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지훈 변호사께 어떻게 적응되셨냐고, 체력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갈수록 아침잠이 없어진다고. 네, 그건 노화 현상입니다. 네,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생각보다. 예. 아, 그럼 저녁에는 몇 시에 주무세요? 늦게 자는데요. 네. 뭐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체력 대단하시네요. 체력이 짱짱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자, 첫 소식 가볼까요? 예, 첫 소식은요. 검찰 인사가 있었죠. 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장으로 네. 임명이 됐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대상이던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네. 밝혀서 좀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뭐 징계를 검토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아니냐 이런 말들도 뭐 많이 여론들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예. 법무부가 어제 오후에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문자의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문자 내용을 봤더니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네. 뭐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롱 이게 조롱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조롱인지 아닌지 딱 끊어서 못된 신문이나 못된 언론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딱 끊어가지고 이 부분만 딱 보도해서 정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예. 이익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 이런 게 자꾸 어디서 나옵니까? 검찰은 뭐가 계속 나오는데 출처? 통로는 또 한 군데예요. 주광덕 의원이 가장 많이 통로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찰 출신 의원이기도 하고 이렇다면 이제껏 나왔던 많은 어떤 얘기들 그런 게 다 검찰 내에 주광덕 의원의 인맥을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정리를 해주니까 일단 뭐 조롱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독해 하잖아요. 네. 네. 그죠? 수능에도 독해가 있잖아요. 비문학 독해도 있고, 네. 그죠? 이 실력을 믿고 그냥 넘어가죠. 제가 볼 때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말할 될 것 필요도 같은데. 없습니다. 네, 청취자들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 처음에 보도 나왔던 건 대검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이 됐던 복수에게 보냈다라고 돼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보도를 종합을 해보니까 한 명 단수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만 네. 인사 이후가 아니라 인사 전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성윤 그 검찰국장이 오늘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인사 전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 상대였기 때문에. 검찰국장이 인사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네. 법무장 올리기 전에 대검 차장이 그 위에 상급자고 네. 상급자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직책상 상급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사 전날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문자 번호를 딱 한 통 보낸 거다. 네. 자, 이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전에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제기했던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주광덕 의원한테까지 흘러갔을까? 네. 이걸 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늘 하던 일입니다. 검찰이 우리네 대한민국에서 언론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집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플레이도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드러날 진실에 대해서도 네. 언론에 이렇게 슬쩍 흘리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의 입을 빌어서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수사 상황이 아닌데도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검찰에 유리한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편으로는요. 주광덕 의원이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해주면 본인도 국어를 읽어보면 이게 조롱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문자 전문을 보지 못하고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취지만 듣고 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건 언론에 낼 게 아니다. 예.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걸 얘기하겠다. 예.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 덕분에 이 얘기가 조롱으로 읽힌 게 어느 누가 이렇게 읽었는지. 혹시 불교도인데 강남일 뭐 이런 대검차장인지. 느낌인가요?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주광덕 의원 스스로 한 건지 정말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복수의 사람들에게 보냈던 게 혹시 단톡방에 이런 데서 보내면 이게 셀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명한테 그것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알 수가 없는 절대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다음에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건가도 중요하고 지금 제기하신 이제 그 문제가 여기서 이제 불거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흘러갔을까? 이것도 사실은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네. 이 정도까지는 일단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계속 이런 게 자 나오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네.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까지 보는 입장에서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100%다 믿을 수가 있는 이게 생각도 들어요. 언론 자꾸. 생리를 이용을 한 거죠. 어딘가에서 말이 나오면 누구의 입을 빌어서 나오는 걸 기사화가 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누가 뭐라고 말했다 자체가 기사화되는 상황을 그러니까요.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 배경에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에서 주광덕 의원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른바 폭로한 게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언론에 바로 제공했으면 보도가 안 됐겠죠. 하지만 국회의원은 또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흘릴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남일 대검차장이나 주광덕 의원의 이제 아마 추가 그러니까 그 설명이든 주장이 있을 것 같아요. 재반박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봐야 네. 되겠죠. 어떻게 이제 나올지 한번 했을지. 요거 좀 뭔가 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지난 금요일 오후에 2박 3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귀국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누구에 대한 생일 메시지냐?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 그러게요.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깜짝 그러면서 발표했어요. 예. 네, 8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만남도 깜짝이었거든요. 네. 오늘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꼭 생일 축하를 전해줬으면이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토요일 날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싸늘한 담화가 발표가 됐어요. 네. 남조선이 생일 축하를 전달한다며 대긴급 통지문을 알려오는 등 설레발을 치는데 음흠. 이 조미 수뇌들 사이 그러니까 북미 그 수장 사이에 네.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걸 모르냐.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건 주제넘는 일이다. 이런 담화를 발표했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예, 예. 일단은 뭐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난감해진 건 좀 차치하고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이 8일이 이란이 미군 기지 두 곳을 미사일 공습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챙겼다는 게 눈에 띄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예. 이 성명의 톤이 참 저는 이게 어떻게 읽혔냐면 나만 망신 죽이는 도구일 뿐 사실 그 핵심 내용은 나 트럼프랑 친해라는 네. 걸 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편지. 저도 보면서 과연 국가의 어떤 발표잖아요. 네. 이게 네.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설레발 하지 마라. 내가 더 친하다. 네. 이런 뉘앙스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무시를 하던가 이런 발표를 하지 않던가 하더라도 네. 좀 준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 참 재밌습니다. 아 그런 근데 거는. 이 북한의 논평이나 주장을 보면은 그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표현이니까 아주 다수 등장을 하거든요. 네. 뭐 삶은 뭐 소원도 있었고 예전에 야, 방송 부적합 같아 예, 그거는. 뭐 인용이라면 괜찮긴 한데 하여간 인용한 겁니다. 참 기상천외한 표현으로 참 기가 막히게 하여간 쓰고 있다라고는 한번 연구 대상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조미 순애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 네. 네. 근데 그건 알려져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인 이거 거죠. 무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잘하고 있는데 뭐 너희들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투리서 죄송합니다. 평안도 사투리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네래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내려에 갔다가 그 뒤는 지금 충청도 경이지 뭐 마구 섞어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네. 처음에 나왔을 때 기사로 봤을 때는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데 그냥 전체 취지로 봤을 때는 지금 북미 대화는 뭔가 끈은 있다. 나쁘지 그렇죠. 않다. 이런 완전히 느낌이 듭니다. 파국으로 간 건 아니고 네. 끈이 연결은 되고 있다. 있다라고는 네. 사실이 확인이 오히려 역으로. 사실 초식은 똑같았어요. 우리는 사이 괜찮아. 그러나 이것 때문에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는 않을 거야. 꼭 그걸 같이 넣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은 나 괜찮아. 트럼프랑 친해. 이걸 보여주고 하고 싶어 싶은 것 했던.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한 그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고 네. 이걸 또 챙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여기서 북미 관계가 미국 이란 관계처럼 뭐 쏘고 뭐 또 쏘는 이런 관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걱정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나마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꼬리 네.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 사실- 반응도 그렇고 북한 반응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듣는 입장에서 기분은 좀 나쁘죠. 그럼요. 그거는 그렇죠. 표현이 너무 좀 날서 있었던 표현들은 확실히 있었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진짜? 우리의 사실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거는 사실 또 우리 국민들도 아쉽지만 인정해야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실은 그 별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지금 이란과 북한이 둘 다 똑같이 악의 축이었잖아요. 한때는 부시 대통령 때만 부시의 해도. 규정에 따르면 네.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의 남자고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오바마의 남자예요. 아 잠깐만요. 그렇게 네. 되나요? 얘기가?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미국과 이란이 단교를 하고 지낸 게 거의 40년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그 대통령끼리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게 오바마 때였어요. 맞아. 핵 로하니 협정이 대통령과. 맺어진 게 오바마 때 그렇죠. 이란과의 핵 협정이. 그렇죠. 예, 예. 2013년도에 첫 통화를 하고 2015년도에 핵 협정이 맺어졌거든요. 예. 오바마의 어떤 굉장히 큰 성과란 말입니다. 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늘 오바마의 성과를 없다기보다는 이기고 싫어하고 싶어하는 뭐 약간 컴플렉스 같은 컴플렉스를 늘 보여왔죠. 네. 근데 김정은과의 관계를 텄어요. 음. 그러니까 이란은 이번에 엎어버리고 북한은 계속 가져가야 되고 자신의 공은 대선 이후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 중요한 좋다. 지점이죠. 저도 그래 보면 상황이 좋다고 봐요. 그렇죠. 이래저래 이란하고 두 군데 축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북미 관계가 이제 당장 뭐 어떤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만약에 이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로지 여기에 좀 꽂혀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전이 있더라도 그것은 재선이 되고 난 다음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북한 협상파가 음. 트럼프 대통령, 비건 그리고 2명, 4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이고. 근데 트럼프만 있으면 돼요. 사실. 일단 대선용으로 트럼프만 그러니까 네. 마음 안 변하면 돼. 이란을 일단 이용을 하고 네. 대선 이후에 북한 문제 다시 그렇죠.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뭐가 어떤 나와야 된다라고 다그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나 미국 안에서의 정세를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하는 몰아가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상당 기간 동안 아마 교착 국면 속에서 밀고 당기기는 아마 계속 될 것 같다. 이걸 깔고 좀 북미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주진모 씨 해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배우 주진모 씨의 핸드폰이 해킹되면서 그 카톡 메시지 내용이 다 공개 유포가 됐죠. 네. 사실 지난 7일 주진모 씨 소속사에서 해킹 협박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는 있어요. 네. 근데 사흘 만에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쭉 그런 캡처된 사진들이 올라왔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 금방 지워졌지만 그 사이에 삽시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쫙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피해들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실제 나왔죠. 우리도 이제 2차 피해, 2차 가해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하면 없고 안 해서도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한번 저는 변호사님께 이걸 네. 여쭤보고 싶어요. 해킹의 결과물을 유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퍼진 속도가 지금 무한대예요. 예. 사실은 캡처해서 나른다고 표현합니다. 그 세간에는 그거 자체가 새롭게 또 범죄가 돼버립니다. 범죄가 되는 거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돼요. 명예훼손죄 같은 게 되고. 그러니까 첫째 예를 들어서 근데 한번 제가 가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해킹을 해서 봤는데 우연찮게 네. 너무나 중대한 어떤 공익과 직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유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따져봐야 되긴 해요. 공익적 이럴 경우? 측면이 있다면. 근데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예, 지금 그 유포되고 있다는 게 그 이른바 사생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공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공익적 측면이 없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다면 퍼지는 속도가 무한대거든요. 전 국민을 다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고소 고발인 입장에서 통상은 최초 유포자만 처벌을 해요. 아니면 1단계 정도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선택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법적으로 내가 원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원한다면 다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 1단계 정도만 최초 유포자 또 첫 번째 받은 사람들 그 정도만 이제 처벌하는 경우가 많겠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 말고 실제 우리가 모르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범죄 사실이 혹시나 이건 100% 가정입니다. 있었을 경우에 해당 피해 여성 혹은 피해자가 뭐 고소고발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배우는 공인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 내용을 유포하는 게 그래도 불법인가요?
그래서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또 이 내용이 좀 길어지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 여성 피해자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취지는 옛날에 한때 이제 엄청나게 유행했던 단어가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네. 그죠? 네. 불법적으로 얻은 그 증거물은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썩은 나무 아래 나는 가실은 다 그렇죠. 썩은 가실이다. 그렇죠. 이렇게 거기에도 봅니다. 독이 들어있으니까 예. 그 열매도 이건 쓰는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있는데 예를 네.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비록 해킹 결과물이지만 여기서 범죄를 그 뜻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던데. 글쎄요. 그러니까 설령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범죄를 하더라도 독수독과 이론에 따른다면 해킹의 결과물로 얻은 거라면 그 독수독과를 뭐 우리나라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긴 한데 미국은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그렇게 취득했을 때 법 배제하는 그렇죠. 게 많습니다. 일반인이 취득했다면 그게 좀 희석화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많이 퍼져서 만약에 범죄가 돼 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심각하다면요. 근데 이제 수사의 대상이 이걸 퍼뜨린 행위에 대한 수사가 되는 거냐? 네. 아니면 그 카톡으로 그러니까 밝혀진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수사가 되느냐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다른 되는 얘기죠. 거죠. 안의 내용의 풍문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좀 제가 알고 조금 전에 이성 기사는 말씀드린 배우는 공인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공인은 아니잖아요. 유명인인 유명인 거고 인사죠. 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공인이라고 한다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유명인이라고 해서 사생활이 마구 털려도 되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안 않습니까? 되죠.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빨라요. 다만 이제 그거를 뭔가 옹호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게 해킹의 결과물로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시작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만약 시작 자체가 그게 아니었다면 해킹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었다면 뭐 유명인사든 뭐든 범죄라면 해야 되는데 시작 자체가 협박의 도구로 쓰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해킹의 도구. 뭐 근데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할 거 없이 이걸 그러니까 유포하고 하는 데에는 결국은 관음증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만연해 있죠, 관음증이. 이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고상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다 그거 보고 싶어 하니까요. 많은 뭐 해킹한 사람들이. 사람들 말고 네. 그걸 뭐 유포한 거를 좋다고 보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고. 그렇게 또 다시 퍼지고 그러니까 또 그것을 갖고 협박을 하고 해킹을 하고 그러니까 반복된다고 좀 봐요. 근절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참 근절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좀 다른 또 연예인들도 많대요. 뭐 10명 그러니까요. 정도 뭐 이상이 아이돌도 된다니. 있다 그러고요. 예. 뭐 그래서 또 셰프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줬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좀 끊긴 확실하게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수사 당국이 또 어떻게 하느냐가 네, 맞습니다. 대처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맞아요. 것 같다라고. 그에 따라서 혹시 제2의 해킹 피해가 나오고 또 유포가 돼도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지는 않게 하려면 네. 경찰이 빨리 그렇습니다. 빠른 속도로 수사해서 해야 뭔가 됩니다. 결과를 저도 그렇죠. 그건 생각합니다.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